이번 시간은 전류 그리고 전압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기 제품을 사용을 하는데 사실 뭐 전류 전압 하나 더 있어요. 저항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 중에서 사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맞닥뜨리는 것은 사실 이 전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가전제품이나 이런 데서는 전류가 흘러야지 전기 기구들이 작동을 한다, 가전제품들이 작동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전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볼 건데요. 전류는 뜻이 딱 이거예요. 전하의 흐름. 네, 전하의 흐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전하의 흐름. 근데 전하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가 있고요. 결국은 전류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자로 쓰면은 전자에다가 훌류자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전류라고 하면은 결국은 전기가 움직인다, 뭐 전기가 움직인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결국은 정확한 뜻은 전하가 움직인다라는 거지. 플러스 전하나 마이너스 전하 두 종류가 있는데 여기서 뭐가 정확하게 움직이냐면 얘가 움직인다라는 거죠. 얘가 마이너스 전하가 움직이게 되는데 이때 이 마이너스 전하를 띄는 입자가 어떤 입자냐면은 전자라고 하는 입자예요. 그리고 플러스 전하를 띄는 입자는 원자 핵.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가 흐른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전류가 어떤 식으로 흐르는지를 일단 보면 뭐 저항이 됐든 전선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어찌 됐든지 간에 뭐 모든 물체는 뭘로 이루어져 있냐, 원자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원자 핵이 이렇게 뭐 전선이면 전선, 저항이면 저항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다. 여기를 뭐가 이제 지나가게 되냐면은 여기에는 이제 전자들이 이렇게 있겠죠. 전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평상시 때는 얘네들의 방향이 제멋대로야. 이렇게 제멋대로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별로 뭐 그러니까 자기들 멋대로 막 전자들이 막 움직여요. 전자들이. 그런데 얘가 전류가 흐른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플러스 전하가 있고 전자들이 여기 있던 전자들이 어떻게 한 방향으로 움직이더라. 한 방향으로. 그래서 전류가 흐른다라는 말은 결국은 제멋대로 움직이던 전자들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현상을 우리가 전류가 흐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류가 흐른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좀 할 수가 있겠죠. 제멋대로 움직이던 전자들을 어떻게 이렇게 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들었을까? 이거에 대한 호기심이 좀 생겨야 된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되느냐? 결국은 뭐가 있기 때문인 거냐면요. 이게 있기 때문이죠. 건전지. 전압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뭐를 뜻하냐면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라는 단어를 써요. 능력.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 그러니까 전압이 크면 능력이 크니까 전류가 잘 흐르는 것이고 전압이 작으면 능력이 작으니까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찌 됐든지 간에 전자라고 하는 것을 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전압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정체라는 거죠. 전압. 그리고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은 건전지, 그 배터리라고 하는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압과 전류는 이런 식의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전압과
전류는 전압이 커지면 전류가 커지는 관계, 전압이 작아지면 전류도 작아지는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무슨 관계라고 하면 비례 관계, 수학 시간에 정비례 관계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앞에서 잠깐 이제 이야기를 안 했는데 뭔 이야기를 안 했냐면은 결국은 전하가 움직이는데 뭐가 움직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고 있는 전자가 움직인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원자핵은 안 움직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원자핵은 안 움직이냐 움직이냐. 얘는 결국은 안 움직인다라는 거죠. 얘는 어디에서도 이 말이 나왔었냐면 정전기 구도에서도 나왔었어요. 정전기 구도 현상에서도 전자가 움직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원자핵이 움직인다는 얘기를 하지를 않았었어요. 역시 전류 마찬가지다. 원자핵이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원자핵이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네, 그리고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물론 전선이나 이런 거 내부를 뜯어보면 뭐 구리나 뭐 철 이런 것들로 좀 이루어져 있는데, 그렇게 전기가 잘 흐르는 물체를 우리가 도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도체. 근데 이런 도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전자들이 자유롭게 움직여요. 자유롭게 움직인다. 그러니까 원자핵과 전자, 그러니까 원자핵이 전자를 잡고 있는, 구속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이렇게 원자핵이 이렇게 있고 전자가 이렇게 있으면 궤도 운동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속박되어 있고 구속되어 있는 느낌이 아니고 얘네들은요 여기 제멋대로 막 어느 쪽으로도 막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얘네들 도체에 있는 전자들, 자유롭게 움직이는 전자들의 이름을 우리가 자유전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유전자. 이거 참고로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유전자라고 하는 말.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전류라고 하는 것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겁니다. 네, 그 전에 뭐를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볼 거냐면 전기 기호를 먼저 한번 좀 그려볼게요. 얘를 우리가 어떻게, 이 표시를 뭐라고 하냐면 전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시하는 것을 저항, 네, 저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네, 그리고 네, 저항. 그리고 이렇게 표시하는 것을 우리가 건전지, 전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얘를 전류계, 얘를 전압계, 이렇게 생긴 것을 스위치인데, 스위치가 닫혀 있는 상태는 이렇게 표시를 해요. 여기 이렇게 짝대기로 이런 식으로 긋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류의 방향을 이제 우리가 구할 건데 어떻게 구할 거냐? 네, 이렇게 방향을 이런 식으로, 이쪽이 플러스, 긴 쪽이 플러스고 짧은 쪽이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방금 얘기했던 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결국은 전류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고 있는 전자가 움직이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은 전자라고 하는 것이 어디를 향해서, 얘는 마이너스죠. 네, 마이너스 전하거든. 그러면은 어디에서 전자가 나가냐면은 마이너스 부분은 여기에서 나가요. 전자들이 그리고 일로 가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전자들이 흘러가더라. 그래서 전류의 방향은 전지의 마이너스 극쪽에서 플러스 극쪽으로 향하고요. 플러스 극으로 향하고 뭐가 움직인다? 전자가 움직이더라.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마이너스 전하가 어디로 움직이는 거예요? 플러스 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왜? 전기력 때문에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전기력. 이게 현재 알려진 전류의 방향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1800년도 때 막 전기 가지고 막 이제 실험을 할 때가 있었을 텐데, 그때 먼저 뭐를 했냐면은 전류의 방향을 옛날 사람들이 먼저 정해버렸어요. 어떻게 정했냐면은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전류가 흐른다 라고 먼저 정해버렸어.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양한 법칙들이 나오거든요. 다양한 법칙들이 이걸 가지고서 적용이 돼서 막 적용이 됐어. 그리고 나중에 얘가 밝혀진 거야. 시간이 지나서.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여기 파란색 네모로 친 것처럼 이렇게 밝혀지고 이런 식으로 전류의 방향을 정하다가 나중에 여기에 이제 네모치 여기 이제 요색으로 한 요거를 밝혀내고 보니 이제 혼돈이 왔다 이거죠. 혼돈이.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인정을 해버려요. 어떻게 인정을 하냐면요,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른다.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건전지의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전자가 움직이더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두 개를 다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전류의 방향은 앞으로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이렇게 흐릅니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자가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합니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류의 방향은 지금처럼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 되겠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전류와 전압의 단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단위. 전류는 우리가 암페어라고 적고요. 전압은 볼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암페어, 볼트라고 적습니다. 그래서 이 단위를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전류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단위가 1A 정도 되면 사실 단위가 엄청 큰 단위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밀리암페어로는 1000mA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도 기억을 좀 하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이야기를 좀 할게. 우리가 전류라고 하는 것,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전압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좀 뜬구름잡는 얘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우리가 전류와 전압을 뭘로 비교를 좀 하냐면요, 물의 흐름과 비교를 해요. 물의 흐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비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물의 흐름으로. 자, 여기 이제 적혀 있는데 한번 비교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요 왼쪽에 물의 흐름에서는 뭐를 돌리기 위함이에요? 물이 흘러가는 거는 여기에서는 물레방아를 돌리기 위함이잖아. 그렇죠? 오른쪽의 전기회로는 뭐를 하기 위함이에요? 건전지 연결하고 스위치 연결하는 게 전구에 불 켜려고 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뭐하고 뭐는 일치를 해. 물레방아하고 전구는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아래로 흐르게 하려면은 물이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 있는 물이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하려면은 뭐가 필요하냐? 얘가 필요하죠. 펌프가 필요하다. 그리고 건전지가 아니지. 전구와 전선에 있는 전자들을 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들려면은 뭐가 필요하냐? 건전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건전지와 펌프가 비슷한 느낌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물이 흘러야 되는데 밸브를 잠그면 어떻게 돼요? 물이 흘러가지 않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지. 스위치를 오프 시키면은 전기가 흐르지 않는다. 그래서 얘네 둘이 비슷한 느낌. 그리고 물을 좀 더 잘 흐르게 하려면은 사실은 여기에서 여기 물레방아를 잘 돌리게 하려면은 뭐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어디에서 물을 떨어뜨리느냐에 따라서 물레방아가 잘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물과 이 관 위에 여기 높이 차가 결국은 뭐랑 관련이 있냐면은 건전지 전압과 관련이 있다.
전압이 높으면은 전류가 잘 흐르고 전압이 약하면은 좀 적게 흐르고 이런 느낌인 거지. 높이 차이가 크면 클수록 더 물은 강하게 흐른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에 흘러간다라고 하는 현상, 물 분자가 막 움직여요. 여기서는 뭐가 움직입니까? 전자가 막 움직이더라. 그리고 물길이죠. 네, 물길이라고 하는 것은 수도관, 그리고 전류가 흘러가는 길을 도선이라고, 전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여기 지금 교과서에 있는 내용보다 좀 많이 나왔는데 이렇게 이 정도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뭐 찾아볼 수 있겠구나. 네, 이 정도.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할 거 다시 이야기를 할게. 우리가 전류계와 전압계입니다. 전류계와 전압계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알아야 될 것과 이제 차이점을 알아야 되는데 일단은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가 다 뭐를 측정하는 거랑 어쨌든 전류나 전압을 측정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공통점은 일단은 사실은 0점 조절부터 해야 되죠. 똑같이. 네, 두 번째로는 당연히 이제 여기 극을 자세히 보면은 빨간색하고 검정색이 있어요. 빨간색이 플러스 단자야. 무슨 말이냐면은 빨간색 부분이 어디랑 연결이 돼야 되냐면은 여기 어디랑 연결이 돼야 되냐면은요 플러스 극이랑 가까운 쪽이랑 연결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집게로 연결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마이너스 검정색 부분은 마이너스 극이랑 가까운 쪽이랑 연결을 하면 된다라는 뜻으로 보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 전류라고 하는 것이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방향이 없으면 이렇게 아무데나 꽂아도 되는데 방향이라고 하는 게 있다 보니까 이런 일들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검정색이 마이너스 단자, 마이너스 극이랑 연결을 해야 된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이런 식으로 전류계가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전류계가 생겼는데 자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검정색 부분하고 빨간색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플러스 단자랑 연결을 하는 곳. 네, 여기가. 네, 그리고 이 부분 둘 중에 한 군데가 마이너스 단자로 연결을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가 써 있냐면은 숫자가 적혀 있어요. 숫자가. 얘는 어떤 숫자냐면은 측정의 최대값이라고 보면 돼요. 측정의 최대값. 측정할 수 있는 전류의 최대값. 그러니까 뭐예요? 5A까지 측정할 수 있다. 이건 500mA까지 측정할 수 있다. 5A면은 5000mA죠. 측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럼 여기에 연결을 할 때와 여기에 연결을 할 때 뭐가 다르냐면은 읽는 부분이 달라요. 500mA 쪽이면 어디를 읽으면 되냐면 여기에 있는 눈금을 읽으면 됩니다. 이거는 최대값이 500이니까. 여기 때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아래 거 읽으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최대값이 5A니까. 이거는 전압계도 똑같습니다. 여기 있는 숫자를 보고 어디 부분을 읽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통점이다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일단은 차이점을 보면은 제일 이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요거죠. 전기회로에 직렬로 연결한다. 뭐가 전류계가 병렬로 연결한다. 뭐가 전압계가. 네, 이렇게. 이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는 왜 생기게 되냐면은 전류계라고 하는 것이 저항이 굉장히 작아요. 전압계는 저항이 굉장히 커요. 네. 이렇기 때문에 저항이 굉장히 작은 곳은 직렬로 연결을 안 하면은요, 얘가 금방 고장나. 병렬로 연결하면은 직접 연결하면 고장나. 그래서 전류계가 금방금방 고장이 나요. 그리고 전압계는 이쪽으로 전류가 최대한 덜 흐르게 하기 위해서, 전압계 쪽으로 전류가 덜 흐르게 하기 위해서 전압계는 저항이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병렬로 연결을 합니다. 직렬과 병렬 연결.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차이점, 요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하면 좋겠고요. 직렬이하고 병렬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음 시간에
저항의 직렬 연결, 병렬 연결할 때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하나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선생님, 전류계와 전압계의 이 단자를 반대로 연결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해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을 거 아닌가요? 혹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전류라고 하는 게 방향이 있다 보니까 여기는 플러스 단자, 여기는 마이너스 단자를 연결을 해야지 이쪽으로 돌아가요. 그럼 반대로 꽂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이쪽으로 가려고 하겠죠. 근데 0 이후에 이제 눈금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려고는 하는데 더 이상 내려가지는 않아요. 가려고 하는, 막 탁탁 움직이려고는 합니다. 움직이려고 하는데 더 이상 가진 않고, 그래서 어떤 전류계는 여기서 여기 조금 눈금이 조금 더 있어. 이쪽에 조금 더 움직여 보라고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그런 식으로. 그건 전압계도 마찬가지예요. 방향을 반대로 연결하면은 0 왼쪽으로 움직이려고 해요. 방향이 반대면은. 네, 그리고 우리가 직렬 연결, 병렬 연결 조금 추가적인 설명을 좀 해보면은요, 전기 회로에 직렬로 연결한다는 얘기는 여기에는 전구, 뭐 저항이라고 하는 것들, 저항과 직렬 연결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여기도 역시나 저항과 병렬 연결한다는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